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작년 10월 28일 국세청에서 주택임대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임대 등록을 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가산세 내라는데 진짜 내년까지 해야 되나요?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이제 며칠 한 달 조금 안 됐는데요.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도 그 12월 16일 대책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택남은 그 보도자료나 업무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어를 봐야 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떴습니다.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20년부터 이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부과하겠답니다. 1월 20일까지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정부가 기관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상생하는 거고, 이제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다 요구를 하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월세 받아도 세금 안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가 보통 다 계좌 이체를 하니까요. 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그냥, 그전까지 봐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2019년 이제 그 과세 요건과 과세 방법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주택수 1번 있습니다. 보유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부부가 이제 보통 2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쳐봐요. 1주택은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하나는 실거주로 갖고 하나는 임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걸 가지고 있던 합산해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이고요. 3주택 이상은 간주 임대료까지 과세하겠답니다. 소형주택은 단 2021년까지는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겠다는 거고요. 비과세 대부분 2번인데 1주택이 있을 때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이제 외국에 있는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하겠답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과세 방법이 있는데요. 전에는 2천만원 전까지는 이하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중에 선택해가지고 내는 거고요. 2천만원 초과는 이제 종합과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직장을 다녀요. 그리고 오피스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택에서 원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소득이 원룸의 소득이 포함해서 2천만원 얻는다. 그러면은 내 연봉과 합쳐서 세금이 더 뛸 거 아니에요. 단 2천만원 이하는 이렇게 분리과세 선택하겠다는데 거의 종합과세 안 넣습니다. 다 분리과세를 하죠.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금방 설명했던 거 좀 비슷하게 중복되게. 이번 첫 번째 제가 내용을 요약한 것 중에서 2주택 이상입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부 합산 2주택. 그러니까 하나는 실거주고 하나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으로 보고 월세 부분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등록 임대주택도 포함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도 포함하지도 않고요. 일단 해가지고 1주택으로 봐서 거기서 이제 비과세를 해줬는데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가지고 2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월세 부분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가주택도 아까 보시면 1주택인데 9억 이상 있잖아요. 그 기준시가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것도 과세한다는 뜻이고요. 자가주택도 내가 하나가 딱 등록 임대주택이나 일반 그냥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어도 2주택으로 포함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실거주 않는 주택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금방 이거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아까 나왔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부분 꼭 체크해 주시는 게 2주택 이상 분들한테는 좀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이상이냐, 그거 아니냐 마냐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 상황입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옆에 그 우측에 이제 빨간 부분 보면은, 수익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이하 이제는 비과세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분리과세 들어가던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들어가던가, 내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종합국으로 과세를 낼 건지.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비를 제하고가 아니라 수익 금액입니다. 수입. 이 뜻을 잘 보셔야 돼요. 수익 금액이에요. 경비 제하고 금액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폐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면 2천만 원 이하고 2천만 원 이상이 있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경비를 제하고 2천만 원 이하가 아니에요. 수익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주택자, 고가주택 중심으로 성실 신고를 하는지 검증을 하겠답니다. 그 성실 신고 이제 검증이 안 되면은, 해서 안 하면은, 세무, 거기 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12월 16일 대책도 그렇지만, 그 전에 나왔던 10월 28일 주택, 그것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더 강력한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탈세 이런 거, 탈루 이런 건 아예 용납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할 시는 아까 말씀드린 미등록 가산세 신설하겠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등록을 하고, 어차피 월세 옛날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처럼 뭐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계좌이체로 받아요. 그거 그냥 안 볼 것 같죠?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구세청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걸려가지고 더 세금 많이 내기 전에는, 일단 성실적으로 납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신고는 뭐 세무사 맡기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돈 들어간다고 또 불만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를 편의를 제공해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면은, 우리 국세청에서 이제 그 신고를 보통 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대요. 너무 편하게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대요. 그러니까 세금 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지금 뭐 복잡하고 좀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불만이 있고 또 세무사 통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까봐 그거 없이 그냥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로, 그러니까 일반이나 저기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 세무사 통해서 하는데요. 간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무사 통해서 안 하려고 그래. 돈 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홈택스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마 그것처럼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본인이 뭐 갖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분리과세 전용 신고 화면도 만든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예상세액도 비교한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이하 있잖아요. 분리과세 할 건지 종합소득세 낼 건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더 낫다고 보는 거를 선택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주 신고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직 임대료 있잖아요. 그게 간편 계산이 돼요. 거기 들어가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어떻게 계산해서 1년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한다면 1년을 12개월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이 만약 5천만 원 받았다, 1억 받았다면은 1년으로 월세가 얼마나 계산되지 나옵니다. 그게 매년 틀려져요.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 이제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월세를, 그러니까 보증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도 그거를 아주 간편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나와요.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제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 부동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초보분들한테 이제 혼동되는 부분이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이제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간이를 많이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간이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일반은 저기 원룸, 다가구, 투룸 이런 쪽에 아파트 쪽에서는 부가세를 잘 안 주시려고 해요. 그거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간이를 하다 보면 원룸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계약하게 되면 그 현금 영수증 안 끊어지니까 보통 신고 안 하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시대에 이제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 똑바로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 줬으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똑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보십시오.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 하면 동사무소 와서 전입신고 확정일차 받잖아요. 그게 다 국세청에 가요. 국세청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좀 일하는 직원이 없어서는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 이제 봐주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간이를 할 때 일반 선택할 때지 그래서 아주 초짜라 계약을 덜 할 것 같으면은 간이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일반으로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간이의 시대는 거의 다 갔다고 보셔야 돼요.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현황 신고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일단 주택임대 이제 하시는 분들 그거 따라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 제가 아까 저희들도 뭐 피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 세금만 제대로 주시면 부가세가 주시면 우리도 일반 사업자 갑니다. 근데 그냥 보통 우리가 간이 사업자 하다 보면은 뭐 소득이 당연히 뭐 월 400 이상 넘어가면 근데 저도 일반 넘어가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연평균 따지면은. 근데 직원들도 있고 직원도 소득 신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제는 사업자 현황 신고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요. 다 알게 됩니다. 이거 우리 계약서 쓸 때 주인분들 세금 신고 안 하는 조건, 뭐 소득 신고 안 하는 조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제대로 이제 하겠다는 뜻이에요. 1월 20일 이후 이번 년부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중복돼서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큰 거 제가 설명드리고 그 보도자료 그 밑에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는데요. 한번 드시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2020년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미의 등록 시 가산세 매기 있다고 했습니다. 0.2% 매긴다고 합니다. 1월 21일 이후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소득세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미의 등록 시 주택임대 수익금의 0.2% 가산세를 매기겠답니다. 그리고 매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원래 한번 우리가 미신고하게 되면 그게 세금에 붙잖아요. 그리고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또 발생 가능합니다. 그런 말대로 수익 금액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금액이 너무 좀 작고 우리가 만약 경비가 발생하게 되면은 금액이 빵 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설명드릴게요. 간이 사업자가요.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주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세금이 안 나온다는 생각에서 1년에 2,400만원 이하라서 세금 신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셔야 돼요. 그냥 안 잡아줄 뿐인데 그것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내가 소득이 발생해서 이제 어느 부분 해가지고 2,400만 미만이니까 신고 안 해도 뭐 내가 뭐 범법 저지른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수익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세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세금 신고 안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보십시오. 수익 금액입니다. 그냥 수익 금액으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수익 금액이 있고 내가 경비가 있으면은 처리해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신고를 안 해버리면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등록하시라는 뜻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이전) 주택 임사업자 개시한 경우는 보통 이제 1월 22일까지, 예전 같으면 사업자 개시 후 이제 20일 정도까지였는데, 이것까지 이제 딱 이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한 건데, 잘 보시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0.2% 수익 금액에 매긴다는 거고요. 사업자 미등록인데, 내가 세금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익 금액으로만 잡아가지고 가산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0일까지 꼭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주제가 거기 이제 주택 임대사 신청을 해야 되나? 소득이 있으면 이제 해야 됩니다. 안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해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나중에 세금이 제가 무조건 안 해도 돼요.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이 이제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정부가 국세청이 그냥 있었겠나요? 이제는 한 번만 이제 발송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사전 안내를 합니다. 3번 합니다. 10월 28일 그때 보도자료 냈고요. 11월 18일 그 다음에 했고요. 아마 날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9일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이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임대 소득자라는 내용 중에서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민간주택 있잖아요. 민간주택, 민간 임대주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그리고 저기, 도시형 생활주택 받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예전에는 5년간, 제가 옛날에 그런 내용도 올렸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5년간 의무를 주면서 취득세 면제해줬고요. 그 다음에 4년. 그래서 80% 감면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서 이제 하면서, 그때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에서는 벌써 이제 세금에서는 이제 받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의무기간을 채우진 않잖아요. 예전에 이제 1천만 원에 뭐 이렇게 과태료가 뭐 2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3천만 원.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한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 내용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이 있어요. 보면 소득세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중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보통 분양받으신 분들이 보통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쯤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주택이 이제 많은데, 일말대로 5년 아니면 8년짜리 이제 있어요. 그걸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건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게 아니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주택을 안 받거든요. 그런 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등록 임대주택, 아까 소득세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소득세법에서 이제 하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세무서에서만 등록이 할 때는요, 필요 경비를 50% 감면을 해주고, 기본공제는 제가 알고 매년 200만원씩 해줍니다. 근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관한 이제 거기 신청하는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임대 의무 기간이 있어요. 옛날처럼 5년, 아니면 4년, 아니면 공공임대가 8년까지 있어요. 우리말대로 원룸이든, 다가구청이든 제가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간이 있어요. 보통 5년짜리 아니면 8년짜리 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제 세제 혜택이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오피스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 감면인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이건 미리 내가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만약 구입하고 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하게 되면 10년 정도 지내야지 이런 해당사항도 없어지고, 재산세는 2호 그러니까 하나 말고 2개 이상 들여야지 또 할인되고, 종부세는 또 이제 있고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세입자 들어올 때마다 인상에 또 세입자한테 들어올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요. 임대료도 이제 상한 제한이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사업자는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소득세 감면도, 감면 혜택도, 그러니까 오피스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은, 굳이, 민간주택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많을 땐 조금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주택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하려면은 내가 오래 장기간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소득이 많다. 그러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하나 있다. 그리고 나는 취득세 감면도 안 받는데 굳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한 채 가지고 있을 때 만약 취득세 감면되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소득세법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 두 군데 하나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시간을 가져가지고 요것만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제가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 부분을 설명드린 거니까 이것만 설명해도 아까 금방 지금 시간 많이 갔거든요. 제가 그걸 자세히 제가 PPT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시간 잡아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할 테니까 거기에 맞는 걸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지금 2,000명 세무검증 실시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걸쳐 있고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은
바로 세무조사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면서 저기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그거 또 등록을 안 해? 바로 이제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또 신고 후에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성실 신고 여부도 검증하겠답니다. 이번 12월 16일 대책처럼 다주택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자니까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세금을 이런 거 탈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건 이제 검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은 이게 싫으시면 빨리 파시라는 뜻이에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탈루 혐의로 큰 것으로 되면 세무조사로 전화해서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등록을 했는데 탈루 혐의가 있어도 세무조사하겠고요. 신고해도 성실신고를 안 했으면은 거기서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 취지는 뭡니까? 집 빨리 팔라는 뜻이에요. 다주택자 갖고 있지 말고요. 한 채나 갖고 있어가지고, 보통 기준시가 9억 넘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비과세 혜택 받고 이렇게 쓰시던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것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뉴스들 보니까 이제는 부담부 중역까지 간다는데요. 어떤 형태로 그 반격을 할지도 좀 되게 저는 궁금해요. 왜냐면 머리들이 워낙 비상하거든요. 그분들 보시면. 오늘은 이게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내용 중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어떻게 이제 세무 검증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죠. 근데 이게 다 물음표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유형 1가 첫 번째입니다. 고액 월세 임대인. 두 번째 고가주택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자 보유자. 이건 진짜 대부분 예전에 다 탈루하신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중개업 17년 했었잖아요. 고액 월세 임대.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익 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그러니까 등록 안 하신 분들이나 적게 신고하는 분들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단, 연간 월세 수익 금액이 고액이래요. 이 고액이라는 단어를 정확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얼마일까? 5천? 3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들처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두 번째, 고가주택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익금액이 고액. 똑같이 등록 안 한 자와 과소신고한 자. 수익금액이 도대체 고액, 이 뜻하고 똑같아. 도대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인 거예요. 신고 제대로 하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중개업에서 와닿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상대 임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강남권, 예전에 서초, 예전에 그 이태원이 가깝잖아요. 그 이태원 쪽이나 우리 말대로 동부 이촌동, 방배동, 서초동 이쪽 라인 쪽에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반포에도 보시면 설해마을 있잖아요. 연예인들 많이 사는데요. 거기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요. 설해마을 쪽에는 좀 고위 간부들이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조건이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은 렌탈로 계약합니다. 그것도 1년 아니면 2년.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을 어떻게 계약하냐면은 특히 이제 보통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군인들이랑 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 말대로 병사급 말고요. 좀 2급 정도 되면요. 1년치 아니 2년치 월세를 다 받습니다. 그것도 달러로 다 받아요. 한 번에. 그걸 이제 돈으로 이제 바꿔서 주지만은 그게 다 탈세였던 거예요. 세금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호한 분과 그걸로 세금 내신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보겠다는 거예요.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익 구액이 고액. 거의 다 100% 고액이에요. 왜냐하면 1년치, 2년치 받는 게요. 기본적으로 1년 하면 5천만 원 이상이고요. 2년이면 1억 이상 받습니다. 그것도 바로 현찰로 다 받아요. 대신 이제 외국인 상대다 보니까 중개수수료는 들어오는 외국인이 내는 게 아니고요. 주진이 다 냅니다. 그 부분 좀 있어요. 근데 대신 현찰로 다 들어와요. 한 방에 1억이 넘게. 세금 하나도 안 내고요. 그분들은 전입신고 안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해봐서 아니까요. 다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로 연간 수익 금액이 고액임을 아까 말해도 다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과소신고한 자. 제가 그래도 밑에 하나 적어놨습니다.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그게 취지인 뜻이에요. 이번 10월 28일 정책은 거기에 내는 취지는요, 보도자료는,
이제는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는 더 디테일하게 이제는 우리가 과학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IT, 이제 5G잖아요. 그걸 속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금액을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계좌이체하고 다 인터넷 뱅킹을 하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주택 임대를 놓고 계시는 분 중에서 만약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면은,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가산세 맞지 마시고, 지금 얘기 드는 것은 다 맞잖아요. 지금은 정부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웬만하면 다 잡겠다는 뜻이에요. 국세청에서 이제는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니까, 확실히 한번 신고하시고, 편안하게 세금 내시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쓰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랑 상담하시고, 내가 어디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경비 처리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뵐게요. 괜히 오늘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